제가 가져온 내용은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는 복사 대칭 및 축적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 명령, 대칭 명령 및 축적 명령을 익히는 것을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명령을 이렇게 익힘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오토캐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명령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영어의 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문법 내용의 뼈대가 튼튼하게 서야만 우리가 오토캐드를 잘 활용해서 캐드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좋은 목표, 성공하는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명사들의 말들을 예로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꿈이 형성이 돼 있어야,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겠죠. 이 꿈을 갖는 데 있어서 꿈을 꼭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꿈을 이루어진다고,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이 꿈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나는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나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의 경우는 절대로 단호하게 절대로 그 꿈을 이루실 수 없다고 제가 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꿈을 가지신다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꼭 믿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다양한 노력이나 실천을 하실 분들이 거거든요. 만약 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꿈은 가졌으나 그 꿈은 나는 이룰 수 없다고 확신이 안 드신다면 절대 그 꿈은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있다면 그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시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연간 계획을 세우셔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그 꿈에 걸맞는 노력과 행동과 실천을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꿈을 꼭 이루실 수 있도록, 꿈을 이 시간 이후로 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그 꿈을 설정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게 믿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사 명령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피라는 명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정 패널에서 복사를 이용해서 내용을 복사시킬 수 있는 거죠. 복사의 한 예가 이게 되겠고요. 같은 지점을 연속해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무브 명령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준점과 이동 지점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림 A와 같이 복사 객체를 선택하여 기본점을 지정해 주시고요. 기본점을 여기로 지정했네요. 기본점 지정을 위해서는 원하는 점을 정밀하게 지정하는 옵션이 객체 스냅 켜기에서 끝점이 선택되어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림 B와 같이 직사각형의 4끝점 중 하나인 좌측 끝단부 1점을 기본점으로 지정해 줬고요. 기본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점을 지정한 이후에는요,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림 C와 같이 그림 B와 같이 선택한 기본점을 마우스로 드래깅해서 원하는 위치로 기본점을 가지고 가면 그림 D에 나타낸 것처럼 원하는 위치에 새로운 복사본이 완성돼요. 기준점을 여기 선택해 주고 이 점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복사물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면을 오토캐드를 열어서 이렇게 복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한번 따라하기를 해보시면서 렉탱글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의 객체를 선택하고 기본점을 지정한 후에 이렇게 안경 모양으로 새로운 객체를 복사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해보시는 실행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좌표값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임의의 점을 클릭해서 기준점을 아까 사각 박스를 선택해서 기준점을 사각면의 끝점 중에 한 점인 좌측 하단부를 선택해 줬던 걸 상기하셔서 기준점을 지정해 주시고요. 좌표값을 이용할 것이므로 기준점은 아무 곳을 클릭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현재 설정의 복사 모드는 다중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기본점을 지정해서 아무 점이나 지정해 주시고, 이동해서 복사와 구좌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골뱅이는 상대 좌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00은 100만큼의 거리를 띄우라는 얘기예요. 지금 복사하려는 원본 객체로부터 100만큼 거리를 지정하게 하라는 거고, 각도는 0도만큼, 각도를 45도면 45도 방향으로 복사하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클릭하게 되면 명령을 실행한 후에 엔터키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복사 명령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종료를 안 시키면 계속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여러 개의 복사물이 형성이 되겠죠. 원하는 복사물의 개수를 다 충족하셨으면 마우스를 엔터키를 클릭해서 복사 명령을 종료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사용해서 상대의 거리를 지정해서 단일일 때는 한 번만 하고 다중일 때는 계속 자동으로 반복하도록 다중으로도 복사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동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명령은 move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앞장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패널에서 이동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도구막대에서 수정으로 가셔서 이동을 선택하셔도 되고, 리본에서 홈 수정 이동으로 가셔도 되고, 명령 입력에 move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동시킬 수 있는 명령 상태로 딱 준비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림과 같이 그림 A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목깎이가 되어 있는 사각형을 객체 스냅을 이용해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 B와 같이 기준점을 지정해 주시고요. move 명령, 이동 명령을 M을 키인하시고 엔터를 클릭해 주세요. 객체 선택 1개를 찾음, 이동할 객체를 선택이 끝나면 엔터를 쳐주시고요. 기준점 지정을 위해서는 원하는 점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직교 좌표가 선택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밑에 직교 좌표를 선택해 주시고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기준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C와 같이 기준점을 마우스로 드래깅해서 이렇게 질질질 이렇게 기준점을 선택한 것을 이렇게 질질 드래깅해서 이쪽으로 갖고 가면 되죠. 그러면 원하는 위치로 기준점을 가지고 가서 그림 뒤에 나타낸 것처럼 원하는 위치에 새로운 복사본이 완성이 되는 것을 실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복사 명령이나 이동 명령을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 명령을 좌표명을 입력해서 이동시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수치만큼 좌표를 입력해서 이동할 경우에는요, 상대 좌표나 극좌표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때 기준점은 특정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임의의 지점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명령행에 move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클릭해 실행시키시고요. 마우스를 드래깅해서 이동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면의 임의점을 클릭하여 기준점을 지정하시고요. 이때 좌표값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아무 곳을 클릭해도 상관없다고, 아까 복사 명령과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점 지정을 해주거나요. 변이 디스턴스만큼의 기본점을 지정해 주거나 또는 임의의 기준점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측으로 100mm만큼 이동 극좌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골뱅이 상대 좌표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거리가 100mm라고 입력하고 각도를 표시하는 오른쪽 이 대괄호를 쓰시고 0도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0도 방향만큼 100mm를 간격 띄우기를 해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엔터키를 클릭해야 반드시 명령이 실행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엔터키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복사 명령을 종료시킬 수 있고 계속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이 되겠죠. 좌측으로 이동하려면 180도를 키인하면 180도 방향으로 좌측 방향으로 이동이 되겠죠. 0도 방향으로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된 것이고요. 또는 마이너스 100을 써도 되고요. 골뱅이 마이너스 100, 0도로 선택해 주셔도 좌측으로 이동, 무브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여 이동하기 두 번째는 극좌표와 상대좌표뿐만 아니고 정수직이나 정수평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마우스를 원하는 위치로 당겨놓고 거리만 입력해도 되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원하는 거리 이쪽 방향으로 하고 싶은 마우스 이쪽 방향으로 해놓고 거리값만 입력해도 또는 F8키를 이용해서 직교 옵션을 ON으로 설정해놓고 가도 직교 방향, 수평 방향이나 수직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고요. 프리비어스 명령이 되겠는데 프리비어스 선택 방법은 앞에서 명령에서 선택했던 객체를요. 또 다시 선택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명령이 되겠는데요. 명령행에 P를 입력하면 바로 앞에 선택했던 모든 객체가 자동으로 선택되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객체를 일일이 선택 안 해줘도 프리비어스 P를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무분 명령뿐만 아니라 모든 편집 명령에서 객체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도 로테이션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객체를 쉽게 앞서 선택했던 객체를 빠르게 선택하는데 이용하는 명령이 프리비어스 명령 P가 되겠습니다. 대칭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은 미러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칭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거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반사하여 좌우, 상하 또는 좌우 또는 특정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서브 메뉴에 따라 원본 객체를 삭제하거나 그대로 남겨놓아 복사해서 대칭으로 복사할 수도 있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삼각형을 대칭을 하게 되면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칭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삼각형을 대칭을 하는데 이러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죠. 대칭 명령어는 미러 수정 패널에서 대칭을 선택하거나 미러 또는 홈 패널에서 수정 대칭으로 들어가거나 미러 엔터를 치시면 미러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고 아이콘을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이와 같은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보시겠습니다.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약간 선을 그려주시고 다시 목깎이를 이용해서 홀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시 이렇게 완성을 해서 패곡선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미러 명령을 입력하시고요. 객체를 이걸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대칭선을 지정해 주는데 대칭선의 시작점과 대칭선의 끝점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시작점을 이렇게 해서 먼저 선택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끝점을 이렇게 끝을 선택해 주시면 미러가 될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유령처럼. 그럼 이렇게 미러링을 하실 수 있겠고요. 대칭선이 될 기준선 두 번째쯤을 지정해 주셔야 미러가 되는 거죠.
객체를 지우지 않음을 클릭해 주셔야 대칭 복사 실행돼서 원본은 지우지 않고 복사변이 하나 더 생기는 거를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객체를 지움으로 클릭하게 되면 객체 지워지고 미러가 아니고 미러돼서 이동이 되는 거가 형태가 되겠죠. 원본은 지우고 싶으시면 지우고 이 대칭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칭 명령의 참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러를 명령 실행 시 문자가 함께 대칭된다면 도면을 작성할 수 없겠죠. 문자를 반전시키려면 미러 텍스트 명령을 이용해 도면은 대칭하되 문자는 대칭하지 않도록 설정한 후에 이 대칭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행에 미러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명령을 실행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미러 텍스트에 대한 시스템 변수 값을 0이나 1로 입력하게 되겠죠. 미러 텍스트 값이 0인 경우는 문자는 대칭되지 않고 그대로 복사되는 것이고요. 미러 텍스트 값이 1인 경우는 문자도 대칭 복사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텍스트를 그리기 전에 대칭한 다음에 나중에 텍스트를 써놓으면 문자가 대칭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대칭 명령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회전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명령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수정, 회전으로 가거나 또 로테이트라고 치고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아로라고 치고 엔터를 쳐도 회전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회전 명령을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폴리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목깎이가 두 군데가 되어 있는 니은자 모양의 이런 객체를 만들었는데 명령 실행을 위해 로테이트를 클릭하고 엔터를 클릭하시고요. 앞서의 대부분 실행 명령과 유사한 방법이나 순서로 회전시킬 객체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시고 기준점을 지금 회전할 기준점을 여기로 지정해 줬네요. 이게 기준점이 원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준점이 원점이 됐기 때문에 회전하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각도로 회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준점을 클릭하여 마우스로 드래깅 시켜 움직여 보면 다음과 같이 옅은 선으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회전 완료 지점에서 마우스 클릭 상태를 놓으면 릴리즈 시키면 회전이 완성되는 거죠. 회전 완성된 상태를 보고 계시죠. 이와 같은 명령어가 회전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참조 명령은 회전 각도를 정확히 모를 때 참조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요. 도면상에서 얼만큼 기울었는지 각도는 모를 때 참조할 부분을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회전 기준 각도를 설정할 때 기준 각도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면 참조 각도를 프로그램이 인식해서 자동으로 각도가 얼마이겠구나를 캘큘레이션해서 회전 각도를 이용할 때 참조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객체가 기준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회전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회전 각도가 되겠고요. 복사인 경우에는 회전하려고 선택된 객체의 사본을 작성하시는 것이 복사 명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조의 경우에는 지정된 각도부터 새 절대 각도까지 객체를 회전시키는데 참고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회전 명령의 참조 명령을 쓰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적 명령에 대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적은 스케일이 되겠죠. 축소가 있고 확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객체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수정의 축적으로 들어가든지 홈 수정 축적으로 들어가든지 스케일 치고 엔터를 치시면 축적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축적 명령 실행을 위해서 스케일을 키인하고 엔터를 클릭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서의 대부분 실행 명령과 유사한 방법과 순서로 축소 혹은 확대시킬 객체를 선택하고요. 기준점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여기로 지정해줘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적 비율을 그림과 같이 0.5로 지정하면 객체는 50% 반으로 축소되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요점 및 학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6강이 되겠고요. 26강은 주로 복사, 대칭, 회전 및 축적 명령에 대해서 익혔는데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사를 카피를 이용해서 복사 명령하는 것을 배웠었고요. 이동 복사를 시킬 때 기준점을 지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동 무브 명령에서는 이동할 거리를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거리를 입력하고 각도를 0도나 각도를 또는 이와 같은 게 왼쪽 이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이렇게 해서 180도를 입력하면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거리만큼 또는 마이너스 100을 입력해서 0도를 하면 또 왼쪽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대칭은 영어로는 미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미러는 MI 이렇게 치죠. 미러의 객체 이것도 미러의 상대 그 기준점을 선택을 해 주셨어야 그 방향으로 미러링이 되겠죠. 회전은 로테이션을 해서 회전도 기준점을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친 후에 처음에 로테이션으로 회전 명령 수행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회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선택하고 회전 각도를 선택해 주시거나 또는 회전점 각도를 이미 마우스로 임의로 선택해 주시면 회전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기준점을 선택해 주셔서 마이너스 스케일인지 플러스 스케일 0. 얼마로 되면 축소가 되고 1보다 커지면 확대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 복사부터 축적까지 5개의 명령어에 대해서 이번 26강에서는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명사가 말씀하셨던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되고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되고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품성이 되고요. 당신의 품성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곧 운명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패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품성과 습관 등을 행동을 잘해서 좋은 운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